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우건설이 지난주 금요일 시가갭 상승을 엄청나게 잘 띄워놓고는 음봉으로 밀려 내려와서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주말 내내 종전 합의 뉴스가 도배가 되면서 재건 관련으로 대우건설의 오늘의 상승 기대하신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시가는 만족스럽게 높게 떠긴 했는데 또 다시 아래로 밀리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흐름과 현재 시장의 특수성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처음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특수성, 반도체 주식과 삼전 닉스만 상승세고 나머지 종목들은 최근에 엄청나게 빠지다가 이제서야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내용을 이해하고 대우건설을 다시 본다면 계좌의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상황을 알고 이해를 한다고 해서 계좌가 플러스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흐름을 이해했다면 앞으로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매매 결정의 마지막 퍼즐인 타점과 중요한 가격들을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될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요. 대우건설 힘내자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특수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장은 반도체냐 반도체가 아니냐에 대해서 시장이 전혀 다른 시장이 되었습니다. 삼전 닉스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반도체주도 신고가를 또 쓰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다 아래쪽으로 밀려났다가 이제서야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쏠림이 너무 명확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런 흐름이 언제 나올 거냐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이번에 FOMC와 미국의 옵션 만기가 지나가고 나는 이번 주가 지나가는 부분이 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나스닥 흐름으로 볼 때 일전에 빠졌던 이 음봉을 지금 극복해 줄 것처럼 위로 올라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고, 이번에 FOMC 같은 경우 나온다 하더라도 동결을 많이 생각하고 있죠. 이 동결이 된다고 하는 건 시장의 이슈가 되거나 방향성을 만들어내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때, 현재 회의론 때문에 빠졌다가 전쟁의 종전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빠지는 때의 위치에 이 이유가 다르고 지금 반등에 대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높이기에는 결국에 반도체 쪽에 이 회의론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만들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이 고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미국이 이번 주 주말권에 이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 옵션 만기에 기관들이 하방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아직 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기까지 가져가는 과정 속에 하락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고가를 높이기보다는 현재 그래서 나스닥은 적어도 박스권이나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하이닉스나 사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아직까지 고가를 못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로 직전에 빠졌던 거를 회복해서 또 돌파하려고 하지만 반등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고가를 높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수급이 많이 나오면 고가를 빵빵 올려줄 만도 한데 계속적으로 고가만 올라오면 멈추는 기분이죠. 왜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차 목표가 구간에서 나오는 고점 테스트를 역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은 괄목할 만하나 이 부분은 세력들이 이제 개인 꼬시기로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 같은 거 보시면은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전쟁 전에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시장이 빠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되고 나부터는 시장은 반등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방산 섹터라든지 뭐 에너지, 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등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전이 돼버리게 되면은 회복을 하고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하게 됩니다. 즉 전쟁 중에 발발했던 방산 섹터라든지 혹은 재건 쪽이 올라왔었죠. 그 부분이 이 세 번째 종전 이후에는 영향을 받지 못하거나 하락세를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이 안 된다면 대우건설은 꽝인가? 아니죠. 대우건설은 5천 원대부터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올라올 때 결국에 원전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재건인데 이 재건권은 아래쪽까지 지금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의 섹터가 방향이 불 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원전이 새로운 주도주가 되고 기존의 상승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향후 주도 섹터라고 본다면 가장 지금 유력한 게 로봇이죠. 로봇 쪽에 액추에이터 부분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HBM이 계속적으로 갈 거냐, 이 부분들보다는 AI 반도체가 지어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지금 현재 로봇이나 AI 데이터 센터나 두 개 다 뭐냐, 지금 세계 시장은 전기 먹는 하마들을 키우는 동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기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선의 엔진 이 부분으로 지금 조선주가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적도 좋은데 조정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등 섹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물론 태양이라든지 풍력 이런 쪽도 강하지만, 이런 건 뭐라 그랬죠? 24시간 계속 동일하게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기에 대한 갈망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기 섹터는 결국 SMR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차기 주독 섹터로서의 반등 포인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우건설이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섹터인데 불구하고 왜 지금 현재 음봉을 만들고 있느냐. 21선이 꺾이면서 역배열이 되었던 이 주가는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 이평선들을 이런 식으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으는 과정이 수렴이 되어야 그래서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수렴을 만들고 여기서도 이평선을 모으는 과정을 겪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근데 하락하는 국면에서 반전이 나왔을 때 한번 올려쳤다가 아래쪽으로 밀리는 과정, 그 후에서 움직이면서 이평선이 따라 올라오고 그리고 21선을 다시 방향을 트는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쌍바닥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시장 상황에 나와서 이 쌍바닥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삼전 닉스나 반도체가 5% 10% 정도 조정을 주는 측면에서는 다 여태껏 밀려왔지만, 이게 이쪽의 조정에 대한 구간이 반등의 구간에 나오는,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것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많이 밀렸던 대우건설,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 최근에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도 20-30% 지금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 시장은요 하락을 나왔을 때 반전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고, 반전이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전환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하락에서는 낙폭과대주가 많이 올라와요. 최근 시장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조선주 올라오고 있고요. 로봇주도 반등을 왔었고, 바이오도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도 지금 어쨌든 2만 원대가 깨졌던 19,000원대에서 지금 20%가 넘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으로 좀 밀리는 구간에서는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수렴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수렴하는 과정을 겪을 때는 주도주 순환매가 나옵니다. 즉 어떤 종목은 좀 쉬면서 어떤 종목은 오늘 오르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은 조선이 강했고 대우건설도 이제 며칠 후에 움직임에서 나왔을 때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21선 아래서 움직이는 이 과정 속에 여기 위로 올라와 가지고 움직이던 이 현재 구간을 지켜내주던 아래쪽으로 살짝 빠져서 이런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 움직임을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도주 순환매가 나오는 이 두 번째 구간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에 올라가는 타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날이죠, 이날 제가 이틀째 날 2만 원대가 깨지는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참여할 때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패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패턴이 뭐였습니까? 우리기술도 마찬가지고 보시면은 하방으로 개파락을 만들어놔서 그 자리를 버티는 섬이죠. 이걸 보통 아일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기술도 마찬가지고 대우건설도 섬 모양을 만들면서 바닥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간을 돌파로 해놓고 나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의도적으로 밀리면서 세력들이 개인들 손절 물량을 지금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다음번에 나올 파동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왜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라고 얘기했냐. 올라올 때 이제 하방을 겪는, 즉 우리 매매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역전 매매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옆으로 이제 우리가 빨간색 선을 지켜내주면 계속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현재 보시면 꺾여 있는 상태예요. 이 꺾여 있는 걸 뭐라 그랬죠? 제가 후렴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박스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빠졌을 때만 보신다 하더라도 녹색 구간이 만약 깨지고 내려오게 되면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쌍바닥을 또 만드는 테스트를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작은 파동이 아니고 큰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 또 밑에 빠졌을 때 볼까요? 어느 구간이든 방향을 돌리기 전에 보시면 이 녹색 구간 아래쪽에서 내려왔다 한 번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거는 좀 긴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흐름은 작게 보나 현미경으로 보나 크게 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이제 올라와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어요? 그러면 단기적인 매도 타점을 한번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눌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으로 바라가는,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신 분 가지고 매수가 위에 오신 분들은 이번 파동에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잡아준 형태로 가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가 반등점이 되고 매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고 고가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대우건설 처음에 보시면은 원전주로 같이 재평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지선 빨간 선에서 5,000원대 매수를 말씀드렸죠. 리레이팅 되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빨간 선 유지선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세력 관리선입니다. 세력 관리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내일도 이제 추가적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간 거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고점에서 4만원대 구간 오기 바로 전입니다.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 이제 매도를 하는 포인트를 잡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4만원대 고점을 잡은 거죠. 이 고점을 그럼 어떻게 잡느냐. 우리는 목표가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앞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가격을 결정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구간은 매집이고요. 이거는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가 옵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 왔을 때 매도 타점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관리선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고 있는 거고, 단기 고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자리다. 왜? 여기는 지금 다 밀려 있는 상태죠. 전쟁 때문에 재건으로 올라왔던 파동은 다 꺾인 상태니까 바로 직전에 이제 원전으로 올라왔던 고점 구간, 그 구간에 세력들이 돈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목표가를 계산하잖아요. 매집, 트리거, 목표.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자라는 겁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구간은 매집 구간이라서 제가 여기서 아래쪽에서 빠지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짧은 상태에다가 옵션 만기 변곡이 있으면 돌파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추천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지금 현재 구간에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트리거인데, 이 트리거를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좀 전에 우리 시장 이해했잖아요. 시장이 지금 고가를 치고 있는, 반도체가 고가를 치고 있는데 이 고가를 높이지는 못할 부분이고 아래쪽으로 밀리는 이 수급이 이제 다른 쪽에 이 채찍 효과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도주라고 한다면 로봇이라든지 원전, 그리고 낙폭과대에 있었던 조선 쪽이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음에, 현재 대우건설도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한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잡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매수 단가의 부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2만 원대 지금 현재 구간이 단가라면,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그걸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그냥 끌고 가셔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번 고려했다가 다시 잡거나 혹은 추가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간이 절호의 찬스고 기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찬스를 어떻게 잡을 거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상승에서 우리가 매도했던 포인트, 여기서 매도했던 포인트를 그대로 닦아도 되겠죠? 어떻게? 우리는 타점 신호라는 차트를 갖고 있으니까 역전 매도 차점으로 놓고 봤을 때
자, 보시면 상승할 때 시세선이 나오면, 즉 빨간 선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다가 마지노선이 깨지거나 목표가가 오게 되면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하죠. 맞죠? 그것처럼 또 바로 직전에도 최저점에서도 고가에서 매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어땠습니까? 제가 대우건설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이 구간에서 계속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지만 한 번도 빨간 선이 나온 적이 여기 살짝 나오고 나서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가 안 나오는 거죠.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빠지는 부분이었죠. 이제서야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노선도 올라오고 시세선도 지금 나왔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이 구간처럼 이탈이 나오는 시세 목표가 구간 트리거 구간이거나 그 전에 이탈이 나온다면 즉 3만 원대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지노선을 지켜내주면서 올라간다면 보유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위 고가를 찍거나 아래쪽으로 빠지는 이 타점을 우린 놓치지 않고 한번 매도 타점을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밀렸을 때 다시 매수하는 타점을 잡아 가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을 대우건설의 가장 중요한 매매 키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매일 미리미리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구독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까 장중에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도 대우건설 계속 살펴보다가 이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연락드릴 거예요. 이 타점의 신호 놓치지 않고 함께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저장해 뒀다가 이 매매해야 될 그 순간에 문자 메시지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든 보유자분들이든 저 전세 역전의 타점을 보시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스스로 한번 그 타점을 보시고 검증하셔가지고 완벽한 전략 만들어 보시고요.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세력의 마지노선은 제가 문자에 함께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 안 당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가지고 대우건설 우리가 앞으로 이 현재 구간에서 매매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고점 매도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반등 포인트의 가격들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가에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자, 대우건설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지 여러분들 잘 아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오늘 이슈 2가지 제가 접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전쟁 때문에 재건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앞으로 올라가는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섹터가 그 섹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이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뉴스나 이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특성이라고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그리고 어나더죠. 다른 종목들의 차이가 지금 온도차도 너무 심한 데다가 수급이 너무 쏠려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고점 구간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 지수도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정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다음 테마주와 주도주인 이제 대우건설 쪽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우건설을 그럼 어떤 타점을 잡을 거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반전은 나오지만 재건 때문에 올라가는 이 시장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 순환매가 나오는, 즉 시장이 하락했다가 첫 번째 반등은 낙폭과대주, 그 다음에 움직이면은 주도주 순환매, 그리고 나서 주도주 출현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로서의 반등은 일단 좀 나온 상태고, 이 부분에서 주도주 순환매를 겪는 상황, 즉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시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시간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어떻게 순환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번 물리셨거나 단기 차익 부분은 챙겨봤다가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다시 잡는 형태가 될 거고, 그 흐름에 나왔던 이 조정 구간의 패턴이 횡보 구간이거나 바닥을 잡아주면서 시간을 끄는 구간이 있다면 우리는 단기 매도 타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팔고 다시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구간에서 옆으로 기어주는 상태가 나오면 매도 자리가 안 나오겠죠. 즉 여기는 뭡니까? 매도 타점 신호가 나오지 않고 옆으로 기어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보유해가지고 추가적으로 1차 목표가 구간이었던 기존에 3만 원대 후반까지 보유하는 과정으로 갈 거고, 그러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상태가 되면서 위에 꼬리가 걸리면 다시 한번 밀리는 형태가 될 거다. 시간을 들이느냐 아니면 탄력이 붙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탄력이 붙지 않고 시간값이 두면 우리는 거기서 매수 타점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매도가 탄력적이니까 지금 대우건설의 시가 갭상승 나오면 16%, 11%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구간의 타점을 한번 잡아볼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타점 신호가 딱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오늘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번 대우건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역전이었습니다.